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최시온 집사입니다. 새천사 건강 기별을 듣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던 중에 제가 두드러기라는 원치 않은 병이 오래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병을 앓고 나서 제가 변화된, 또 바뀐, 개혁된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부족하지만 섰습니다. 이 강의는 건강 강의도 아니고요. 요리 강습 강의도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1월부터 두드러기로 인하여 실천한 건강법과 예수님을 만난 것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간증의 시간이 오니 좀 더 부도함 없이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이 세상에 두드러기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두드러기 말고도 예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 6종암, 우울증, 또 마지막에 두드러기까지 신체가 약해서 허약해서 오는 질병을 많이 알았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걸렸을까? 내가 그렇게 잘못해서 산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원망을 살짝 한 적도 있었지만 이런 병들이 저에게는 크신 의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잘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건강법칙을 지키면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좋아지니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건강 음식을 만들어 먹는 목적이 그저 병을 고치고 싶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지만 이제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님을 알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사랑을 알고부터 그분을 따라서 살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았기에 제가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운동을 하고 또한 건강 음식을 먹습니다. 건강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저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튼튼해짐을 몸소 느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울증도 함께 좋아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병 때문에 너무 힘드시겠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제 몸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부르면서 살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처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렸을 때 음식만 바꿨어도 병이 호전되고 완치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음식이 고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그 생활이 지속해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종암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또 두드러기도 생겼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의 육적으로 아무리 건강식을 한다 하더라도 지속할 수가 없고 또 이 병에서 자유한다 하여도 육적인 생활을 계속해서 한다면 또 다른 병이 찾아옴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병만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서 그 예수님께 날마다 감으로 이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당부드립니다. 제가 해보았더니 육으로 건강식을 먹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몸이 좋아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죄의 습성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죄의 습성으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은 새천사 건강 기별에 있듯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사귀어져야 그분의 사랑이 보아져야 포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건강생활만 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이신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건강 양식도 먹어야 하지만 영적인 양식도 함께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놓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은 곧바로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죄책감에 휩싸이고 또 넘어지지만 저의 약함을 저는 인정하기에 아버지 안 돼요. 그러니 다시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주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넘어졌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로 가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선택을 못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다고 기도하세요. 순종할 수 없다고요? 순종하는 마음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믿음도 주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되어지는 신앙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오니 제가 그동안 해보았던 건강 요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된장부터 만들어 볼게요. 포기할 수 없는 된장을 제가 시험표 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강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베이스인데요. 먼저 재료부터 볼게요. 야채수, 불린 콩, 간마늘, 구운 소금, 양파가 필요합니다.
이제 불린 콩을 2컵을 압력 밥솥에 넣고 양파 숭숭 썰어 넣어주고 마늘 1 작은술 넣고 소금 1 작은술 넣어서 야채수 1컵 넣고, 화면에서는 제가 1컵 반을 넣지만 여러분들은 1컵을 넣으세요. 1컵이면 충분합니다. 뚜껑을 닫아 이제 푹 익혀줍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 푹 익은 콩을 믹서기에 갑니다. 믹서기가 없다면 절구에 콩콩 찧어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절구에 콩콩 찢는 것이 제가 해본 결과 더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저는 믹서기가 있어서 믹서기에 갈아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물이 1컵 반이 들어가 조금 된장이 질게 되었습니다. 화면에서도 진 게 좀 보이시죠? 네, 이렇게 만든 된장을 고춧가루 조금 뿌려주고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남은 소금을 넣어줍니다. 조금 간간하게 되어야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조금 싱겁지 않게 간이 잘 맞게 소금을 생각보다 조금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휘리릭 비비면 건강 된장 완성입니다. 저는 항아리에 이렇게 담았는데요. 여러분은 조금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오랫동안 드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저는 시험표 된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은 각자의 이름을 붙여 건강 된장을 만들어 보시고 활용해 보세요. 냉이 건강 된장국의 포인트는요, 냉이에요. 이제 재료를 먼저 보시죠. 냉이 50g, 감자 1개, 호박 2분의 1개, 납작하게 썰어 놓은 무 1컵, 양파 4분의 1개, 풋고추 2개, 홍고추 2분의 1개, 고춧가루, 마늘, 소금 약간, 야채수 1000cc, 두부 반모, 쪽파입니다. 먼저 야채수를 제가 끓여 놓았고요. 야채수가 끓어지면 제일 먼저 납작하게 썰어 놓은 무를 넣고요. 무를 넣은 다음 감자를 얇게 썰어서 넣을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먼저 된장을 풀지 않아요. 감자를 넣고요. 두 번째로 감자를 넣은 다음에 세 번째는 양파를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이제 넣어줄 거예요. 양파와 감자와 무가 어우러져 이제 야채수에 좀 우러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된장을 넣어요. 된장 1스푼, 2스푼. 제가 처음부터 물을 좀 많이 잡았기 때문에 된장을 지금 화면에 보여져 있는 된장을 다 넣었어요. 여러분은 물을 조금 더 저보다 적게 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장을 넣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재료를 넣겠습니다. 먼저 야채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된장을 푸셔야 돼요. 이제 호박을 납작납작하게 조금 더 잘게 썰 거예요. 잘게 써는 이유는 이따가 강된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품이 없어도 지금 썰어놔야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썰게 되었는데요. 호박을 넣고요. 마늘을 1스푼 넣어주고요. 된장국은 누구나 다 쉽게 끓일 수 있는 것이니 제 레시피에 조금만 바뀌시면 더 맛있는 된장국을
준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풋고추가 들어가야 또 맛있어요. 풋고추 2개를 썰어서 어슷썰기로 썰어서 넣고요. 이제 냉이를 숭숭숭 조금 잘게 썰어서 넣어줍니다. 이 된장국의 묘미는요, 냉이에요. 냉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요즘은 냉이철이 아니어도 냉이가 많이 있죠. 홍고추 썰어서 넣고요. 마지막에 두부를 썰어서 네모 반듯하게 썰어서 넣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파를 넣어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릇에 담아 놓으면 시온표 건강된장 냉이 된장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기에는 밍밍하고 그래 보이지만 한번 끓여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제 이 다음 영상은요, 제가 이 된장국을 이용해서 강된장 만드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된장을 또 끓이려면 또 시간이 드니까 저는 이제 한꺼번에 끓이기 위해서 된장국 끓인 다음에 그것을 조금 남겼다가 이제 강된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재료도 아주 간단해요. 아까 남겨놓은 된장국을 조금 남겨놨다가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검은콩으로 만들어 놓은 된장인데요. 색깔이 더 된장 같아서 제가 이제 화면이 더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된장을 넣었는데요. 맛은 오늘 만든 레시피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홍고추 잘게 썰어서 넣어 줄 거고요. 쪽파도 썰어서 다져서 넣어 줄 거예요. 쪽파 송송 썰어서 넣고 이제 냄비에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제 잘 저어줘서 그 조금 얼었던 된장이 잘 어우러지면 이제 야채 쌈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야채 쌈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밥에 비벼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강된장을 끓여보고 저희 남편이 일반 재래식 된장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국과 된장을 끓였습니다. 아침상을 제가 이제 오늘 계획은요, 아침과 점심상 차리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국은 이제 끓였고요. 반찬 우엉조림을 해보겠습니다. 이 우엉조림은요, 껍질에 사포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야채칼로 까서 이렇게 준비하지 마시고요. 그냥 살살살살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통째로 영양가 있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또 이것 외에도 우엉에는 많은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고 따져보고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식물에는 껍질에도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통째로 먹고 적당한 양을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니 인터넷에 찾기보다는 이렇게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 해먹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꼭 기억하세요. 간장 물엿 없는 우엉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먼저 보실게요. 스프레이 오일, 풋고추, 깻가루, 홍고추, 통깨, 소금, 아가베 시럽, 야채수, 우엉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우엉은 어슷썰기해서
이제 채 칠 거예요. 어슷썰기를 한 다음에 채를 곱게 쳐서 저는 먼저 소금에 절여요.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요. 소금에 절여져야 더 음식이 맛깔스럽게 되더라고요. 소금에 살짝 절여서 수분을 조금 뺄 거예요. 그 다음에 절여 놓을 때 이제 12개의 고추를 준비했는데요. 풋고추를 12개의 어슷썰기를 풋고추를 해줍니다. 풋고추를 썰어준 다음에는 홍고추를 어슷썰기해서 이제 준비해 둘 거예요. 네, 이제 홍고추가 다 썰어져 갑니다. 스테인리스 웍에 쓰기 때문에 제가 오일을 사용해서 할 건데요. 오일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오일을 뿌린 다음에 깨끗하게 키친타올로 이제 닦아준 다음에 눌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뿌렸고요. 그 다음에 우엉을 넣고 볶아줄 거예요. 우엉에서 나온 수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타지 않고 잘 볶아져요. 불 조절을 잘 하세요.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야채수를 3큰술을 넣어서 볶았어요. 그러면 좀 더 눌어붙지 않고 오래 볶을 수 있기 때문에 볶음 요리가 더 맛있게 되는 것 같아요. 홍고추를 넣어서 볶고 있고요. 어느 정도 볶아지면 소금으로 2차 간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간을 세게 해버리면 간 조절이 미약한 저에게 성공하는 비결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조금씩 맛보면서 소금 간을 하지요. 풋고추에도 소금 간을 하여 먼저 해놓으면 더 소금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간이 알맞은 우엉조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밑간을 먼저 해놓고 요리를 하시면 더 성공적인 우엉조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살살살 수저로 볶아서 아가베 시럽을 넣는데요. 아가베 시럽을 넣는 것은 단맛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조금 더 감칠맛과 윤기가 좀 반짝 나라고 넣은 것이니 안 넣으셔도 됩니다. 아가베 시럽을 넣고 조금 더 볶아주고 이제 불을 끈 다음에 마지막 남은 재료 참깨 가루와 통깨를 뿌려서 잘 버무려주면 이제 우엉조림이 완성이 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간장 없이도 물엿 없이도 그 본연의 우엉의 쌉싸름 맛과 아삭아삭한 맛이 참 좋아요. 여러분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이어서 이제 콩나물 만드는 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콩나물을 고를 때는 싱싱한 것을 골라야지 맛있는 요리가 되더라고요.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꼭 재료를 신선한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 마트에서 콩나물이 싱싱하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콩나물을 재료를 한번 볼게요. 콩나물, 쪽파, 야채수, 들깨, 참깨가루, 통깨, 마늘, 소금, 고춧가루. 저의 이 콩나물의 무침의 특징은요. 뚜껑 있는 냄비에 콩나물을 담고 몇 가지 재료만 빼고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찌는 것이 저의 비법입니다. 소금을 먼저 뿌려서 골고루 뿌려줍니다. 간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골고루 뿌려주고요. 마늘 또한 한꺼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소분해서 여러 곳에 맛이 날 수 있도록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줄 거고요. 야채수를 제가 1컵, 2컵 를 넣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쪽파를 썰어 제가 주었고요. 이제 양념이 잘 묻히도록 한 번씩 버무려 줍니다. 살살살 고춧가루도 잘 묻혀지게 버무려 주고요. 간이 잘 배일 수 있도록 버무려 줍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가 살짝 있을 때 불을 끄고 썰어 놓은 쪽파를 넣고요. 그 다음에 들깨가루, 참깨가루 간 것과 마지막에 통깨를 뿌려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접시에 담으면 맛있는 콩나물 무침을 드실 수 있어요. 콩나물 무침, 또 우엉조림 모두 다 흔한 재료이지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제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아침상 차리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상에 보면 현미밥과 콩나물, 그다음에 잣, 옆에는 단호박이 보이죠? 단호박, 당근을 넣고 그다음에 국과 쌈장을 준비했는데요. 또 다른 쪽에는 콩나물 대신 우엉조림을 넣었지요. 여기에 보면 제가 요리하지 않은 단호박이 보여요. 저는 가끔 음식하기 힘들고 그럴 때 단호박을 구워서 반찬으로 먹는데요. 여러분들도 단호박을 맛있게 구워서 곁들여서 반찬으로 드셔보세요. 여기에 당근이 보이는데요. 당근은 원장님 식단에서 제가 보고 가져온 거예요. 원장님 식단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당근이나 고구마, 또 무 같은 것을 이렇게 후식으로 드시더라고요. 스낵처럼 후식을 드시는 걸 보고 저 또한 이렇게 맛있는 당근을 후식으로 내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하지만 맛있고 자극적이지 않은 한 끼 아침 식사가 되니 다 아시는 재료이고 요리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단순한 방법으로 요리하셔서 건강을 지켜보심이 어떨까요? 점심에는요, 제가 좀 색다른 것을 준비했습니다. 샌드위치 빵과 이제 파스타를 준비했는데요. 이것에 앞서서 방울토마토 김치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방울토마토 김치는 여러 곳에 잘 쓰여요. 파스타에도 쓰이고요. 반찬이 없을 때는 반찬으로 먹어도 참 새콤달콤 맛이 있어요. 간단하지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부터 볼게요. 방울토마토, 쪽파, 레몬즙 약간, 천일염, 아가베 시럽, 양파, 핑크소금, 샐러리 가루. 샐러리 가루가 또 중요해요. 방울토마토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사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화면처럼 칼로 칼집을 살짝 줍니다. 그러면 껍질이 더 쉽게 잘 벗겨져요. 물을 먼저 끓여놨던 물에 냄비에 제가 이제 방울토마토를 넣고 살짝 데치는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요. 네, 소금을 꼭 넣고 데쳐주세요. 소금을 넣는 이유는 저장성을 높이고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니 꼭 소금을 넣어서 끓여주세요. 만든 방울토마토 김치는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보관이 가능하니까 그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을 이렇게 벗겨주시고요. 그럼 껍질이 잘 벗겨져요. 이제 껍질을 다 벗겨졌으면 그 다음 재료를 숭숭 썰어서 버무리기만 하면 방울토마토 김치가 됩니다. 먼저 양파를 얇게 저며서 썰어 주시고요. 쪽파 송송 또 썰어서 주시고요. 김치이지만 마늘을 넣지 않습니다. 마늘을 넣으면
위가 안 좋은 사람한테는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마늘은 넣지 않고 양파와 파만 넣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적당하게 해주셔야지 너무 싱거우면 맛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말려놓은 샐러리 가루를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김치가 훨씬 더 맛있어요. 새콤함을 위해서 레몬을 조금 넣었고요. 아가베 시럽 입맛대로 조금 넣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넣은 거에 썰어놓은 쪽파와 양파를 휘리릭 하고 섞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모든 음식이 간단하고 쉽죠? 여러분들이 다 잘 따라할 수 있는 요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준비해 놓으면 참 든든해요. 여러분도 한번 준비해서 활용해 보세요. 방울토마토 김치를 만들었으니 이를 이용해서 제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통밀빵 샌드위치인데요. 너무나 간단해서 창피할 정도지만 맛은 너무 좋아요. 재료부터 보시고 가겠습니다. 통밀빵 2쪽, 소금, 오이, 방울토마토, 바질, 양파, 큰 토마토, 양상추, 아보카도, 꿀이 꼭 들어가야 돼요. 다른 양념을 쓰지 않기 때문에 꿀은 필수입니다. 후라이팬에 먼저 빵을 구워 주시고요. 빵이 굽는 동안 토마토를 잘라주세요. 토마토를 잘라주시고 양파를 아주 얇게 조금만 넣어줄게요. 방울토마토는 옆에 장식으로 올릴 거고요. 통밀빵이 다 금방 구워졌습니다. 썰어 놓은, 먼저 제가 아보카도를 시간 관계상 썰어 놓았는데요. 통밀빵에 아보카도 올리고 소금을 뿌려줘요. 특별한 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을 아주 살짝 뿌려주고 양파 올린 다음에 토마토 올려주시고 생바질 뜯어서 넣어주시고 꿀을 뿌리면 또 꿀을 뿌린 다음에 상추를 올려주시고 다시 빵으로 덮으면 아주 간단하지만 맛있는 샌드위치가 돼요. 코코넛 바나나 스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무나 간단해요. 재료가 코코넛 밀크와 바나나만 있으면 돼요. 코코넛 밀크를 먼저 끓여 놓고요. 바나나를 납작하게 썰어서 아까 만든 샌드위치와 곁들일 거예요. 코코넛 밀크는 영양소가 아주 좋다고 하네요.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에게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그런 성분도 들어있다고 하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빵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많이 끓여버리면 바나나가 색깔이 검게 변하니까 너무 많이 끓이지는 마세요. 이렇게 끓여놓은 것으로 제가 상차림을 해보았는데요. 영양소가 혹시 부족할까 하여 제가 브로콜리를 썼어요. 브로콜리 재료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가지 토마토 파스타 만들 때 있던 재료인데 여기에도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브로콜리를 앞뒤로 후라이팬에 구워서 소금만 뿌리면 돼요. 아주 맛있는 브로콜리 스낵이 돼요. 이렇게 해서 점심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도 좋지만 이 토마토에서 나오는 그 과즙이 꿀과 만나서 소스를 쓰지 않아도 맛있는 샌드위치를 즐길 수 있으세요. 이제 마지막 가지 파스타 요리가 남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만든 방울토마토 김치를 이용해서 가지 토마토 현미 파스타를 만들 텐데요.
두드러기 환자에는 밀가루 음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제가 먹어본 결과 그런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미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자, 재료부터 보실게요. 현미국수, 가지 1개, 방울토마토 김치, 토마토 2개, 생바질, 올리브유, 바질가루, 캐슈넛 가루, 소금. 먼저 토마토를 껍질을 벗겨서 사용할 거예요. 10자를 토마토에 넣어주고 끓는 물에 넣어서 토마토를 껍질을 벗길 거예요. 토마토 이제 다 된 모습이네요. 잠시 동안 토마토는 놔두고 가지부터 잘라볼게요. 가지를 썰 때는 어슷썰기처럼 저렇게 하면 더 가지가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가지에 소금 밑간을 살짝 해서 살짝 쪄둘 거예요. 왜 찌냐면요. 가지는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일을 넣지 않고 하기 때문에 먼저 살짝 쪄두는 것입니다. 바지를 썰어 넣었고요. 생바지를. 이제 좀 식은 토마토를 벗겨 볼게요. 식감이 있게 제가 이제 썰 거예요. 여기서 재료들을 너무 납작하게 썰면 식감이 없기 때문에 약간 육수를 채수를 넣고요. 살짝 뚜껑을 닫아서 아주 살짝 찜을 드릴 거예요. 네, 토마토 다시 썰게요. 토마토 납작하게 식감 있게 썰어 주시고요. 꼭지도 제거하고 송송송 썰어 줍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반씩 잘라주세요. 방울토마토 김치 만든 거 있죠? 그것도 한 5, 6개를 넣어주시고 이제는 국수를 삶아 볼게요. 파스타는 오랫동안 삶아야 되지만 이 현미국수는 5분 정도 삶으면 돼요. 또 소금을 넣고 삶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네, 팔팔 끓고 있죠? 가지가 살짝 찜이 들었는데 여기에 야채수를 조금 넣고요. 방울토마토 김치를 넣고 볶아주겠습니다. 물로 볶는 거예요. 그리고 토마토를 넣고 볶을게요. 네, 잘 볶아지면 소금을 또 넣고요. 소금을 간을 잘 맞춰야 파스타가 맛이 있어요. 너무 싱거워도 맛이 없으니 간을 맞춰보시고 바질가루 뿌려주시고 또 볶아주겠습니다. 그러면 토마토에서 그 과즙이 나오면서 맛있는 소스가 어느새 생겨버려요. 생바질을 넣어서 더 풍미를 더했고요. 이제 물기를 제거한 국수를 넣고 볶아보겠습니다. 비벼볼게요. 보기는 그냥 맛이 그럴 수 있지만 너무나 맛있어요. 불을 끈 상태에서 오일을 넣고 올리브 오일을 넣고 이제 그릇에 담아줍니다. 전 마음대로 잘 그릇에 예쁘게 담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릇에 담아주고 조금 남은 생바지를 올려서 꾸며주고 또 아까 소개해드린 캐슈넛 가루를 뿌려주면 약간의 그 치즈 맛 같은 것이 캐슈넛에서 나기 때문에 제가 캐슈넛을 뿌려줬습니다. 이 음식은 두드러기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이제 상 차리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마토, 가지, 파스타, 아까 전에 있던 브로콜리를 구워서 또 넣었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 견과가 필요할 것 같아서 견과 곁들였고요. 방울토마토 김치, 또 중간에 한 번씩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두어 봤습니다. 어떠셔요? 되게 간단하죠? 아침, 점심상을 차려 보았고요. 저녁은 이렇게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저녁을 드시지 않거나 간단한 과일로 드시고요.
체중이 너무 빠져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여미 집사님이 소개한 죽 만드는 법을 보셔서 그 죽을 맛있게 끓여서 적당한 양으로 너무 많지 않게 배고플 듯하게 드시면 참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녁은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드셔보세요. 제가 이렇게 건강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병 때문이었지만 병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의 우울증이 좋아졌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지금까지 정상으로 나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육종암도 다 좋아졌고요. 또한 마지막에 앓은 두드러기도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건강 생활을 지속해서 했더니 이런 병도 좋아졌지만 저의 기초 체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혈색도 좋아지고요. 사람들이 더 이뻐졌다고 해요. 살은 빠졌지만 에너지가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식단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면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실 수 있고 또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성도님들, 이제 저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